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시티그룹이 고객 계좌에 81조 달러, 약 11경 8,503조 원을 실수로 입금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조치로 거래는 취소됐지만 이 같은 대형 금융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 금융 시스템의 보안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티그룹의 결제 담당 직원과 거래 담당 직원 2명은 작년 4월 원래 280달러, 약 41만 원을 입금하려던 고객 계좌에 무려 81조 달러를 잘못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즉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거래는 다음 날 영업 시작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실수는 송금이 승인된 후 90분 만에 또 다른 직원이 문제를 인지하면서 다행히 취소되었습니다. 시티그룹 측은 즉각 자금을 회수해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통화감독청에 이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그룹 측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입력 오류를 신속하게 식별해 송금을 취소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은행이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금융거래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의 송금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티그룹은 화장품 그룹 레브론의 채권단에게 800만 달러, 약 117억 원의 이자를 송금하려다 실수로 9억 달러, 약 1조 3,167억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이때 일부 채권자들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마이클 코벳 당시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시티그룹에서는 지난해에도 10억 달러, 약 1조 4,63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뻔한 사례가 10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의 13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티그룹은 작년 7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 3,600만 달러, 약 1,99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내부 위험 관리 및 데이터 장애 문제로 4억 달러, 약 5,852억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시티그룹과 같은 글로벌 은행이 금융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보안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이후 미국 내에서 젤렌스키 사임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협상 가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러시아와도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가 전쟁 종식과 다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물러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총리를 예로 들며 국가를 위한 지도자는 필요하지만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영토와 안보 보장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일정 부분 영토를 양보하고 러시아도 안보 보장과 관련해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 유지군 파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한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회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다고 주장하며 회담 중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역시 NBC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와 강물 협정이 이미 안보 보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히토류 광물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이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모두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상 일본인 1,548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실시된 동일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28%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30대부터 60대까지는 찬성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70%, 여성의 60%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대만 문제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일본 내 개헌 요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이 73%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역시 지난해 9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8%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87%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감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률은 3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미국을 좋아한다는 응답률은 71%로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할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947년 시행된 일본 헌법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개헌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목표였던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 이내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기상학자들은 2045년경 이미 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중위도 지역은 평균 4도 더 더워지고 전 세계 인구의 37%가 극한 폭염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조차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노령층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조시 포스터 박사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2도 상승만으로도 전 세계 육지의 3분의 1 이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폭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북극권과 시베리아 등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과 함께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도가 2도 상승하면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심각한 가뭄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만다 버지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부국장은 올해 1월 북극의 이상기후가 극심했으며 기후학적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온도가 2도 오르면 해수면은 최대 0.9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세계 인구 4억 명 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지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5%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최소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절반은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방지가 아닌 적응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